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현충일 직송 뉴스는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청년 대변인, 우서영 더불어민주당 밀양의령 함안창녕 지역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서영 대변인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축하드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에 또 파란 깃발과 파란 싹이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최근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중에 밀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참 유쾌하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 지역에서 참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역에서도 이게 우발적인 성폭행이 아니라 여학생을 이렇게 감금을 한 다음에 집단 성폭행이 있었던 일이고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일이라서 사실 많은 공분과 좀 분노를 사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지역민들과 전국적으로도 분노하는 이유가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좀 그 문제점들, 협박이 있었고 또 그런 수사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이제 피해자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또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 일 때문에 뭐 사적 제재, 정의 구현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이 불거지고 있는데 한 댓글에 보니까 이제 그만큼 공적 제재가 약하니까 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던데 저희가 또 다음에 시간 따로 마련해서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오늘이 현충일이고 제 69회 현충일입니다. 늦었지만 공휴일에 나오셔서 두 분 감사를 드리겠고요. 호국 정신을 기리는 날인 만큼 오늘 대한민국 군대 관련 이슈를 저희가 파보기로 미리 정했습니다. 제가 2008년 군번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고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분명 사고는 생겼고 작은 사고는 있었는데 최근 잇따르는 사망 사고는 좀 가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정부의 그 대응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군기 훈련으로 인해서 또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서 폭발 사고로 훈련병 각각 사망한 일이 있었고 같은 날에 군 간부 2명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군내 사건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두 분에게 여쭙고 싶은데 뭐 원인도 듣고 싶고요. 대변인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수류탄 투척과 관련된 사고는요. 2015년에 수류탄 그 불량 문제로 사고가 한번 났었고 그 이후로 한 3년 넘는 시간 동안 전수 조사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실제 수류탄이 아닌 모의탄 가지고 훈련을 해왔다가 이번에 그 지금 분위기가 실제와 유사하게 훈련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제 훈련을 내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훈련 양이 증가하다 보니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우연보다 결국에는 좀 필연이 더 많은 것 같고 군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우서영 위원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상명하복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 인권 침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어느 조직보다도 또 인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이제 군의 도구라든지 장병들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좀 조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군기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체에 좀 위해를 가하고 또 가혹한 훈련을 통해서 좀 군기를 잡으려는 어떻게 보면 군 내에서는 군기를 잡는다는 한 축이랑 그다음에 이제 군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대립되는 각으로 생각을 해서 또 군기 기강을 위해서는 또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대립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또한 이제 사건 사고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훈련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면 매뉴얼이라든지 뭐 규제를 좀 더 이제 강화해라 이런 매뉴얼 지침이 내려오는데 규제는 사실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도 다 이제 그
그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집행자가 그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집행자가 이제 본인 당시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러한 분위기라든지 조직 문화가 좀 없어져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이 군 내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군 통수권자에게 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대응이 나서는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주목이 될 텐데 지난 5월 30일이었고요. 오늘이 현충일이고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기 훈련 중에 사망한 훈련병의 연결식 엄수가 있었는데 그때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수 성향 언론이라 부르고 있는 조선일보 있지 않습니까? 지난 5일 칼럼을 썼던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퍼컷 날리기 전에 묵념을 했더라면. 그리고 내용은 일개 훈련병의 죽음이니 왁자한 건배하고 대통령의 어퍼컷이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 라고 썼습니다. 오세훈 위원장님, 정부 여당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심지어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이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얼차려를 받다가 훈련을 받다가 이제 사망한 어떤 그 군인의 연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통수권자가 행사에 가서 어퍼컷을 이제 세리머니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국가의 제1 책무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건데 국민의 병사 또한 국민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 왜 이제 국민 그 병사는 예외라고 판단을 했는지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 통수권자로서 마땅히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이제 숨진 군인의 유가족들과 또 동료 전우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이나 행보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나. 군 통수권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러 간 국민이 숨진 일이었고, 훈련 도중에요. 부모에게는 이 세상 전부인 아들이 이렇게 떠났는데. 앞서 그 정부 여당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 당에서도 일단 사실관계상 이게 연찬회를 미루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2년 전 연찬회도 좀 떠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정치적 공세로 비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충분히 사실관계상 따져봤을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 말씀 제가 대신 전달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이 그 북한이 오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날이기도 하고 요즘 그 오물풍선도 날리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지금 이런 연찬회를 가졌고 앞서 그 2년 전엔 그때 을지훈련 기간에 또 여당 연찬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술병을 잡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또 영상으로 나오면서 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게 술 마시는 자체만으로 또 포커스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도 듣고 싶었거든요.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런 날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허나 이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악의 합계 출산율, 폐업자 증가, 실질 임금 감소 등 민생이 추락하고 있는데 술 마실 기분이 나냐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 군대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뭐 김재인 대변인도 그렇고 저희는 다녀와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폐쇄적이고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그 진상 규명 확인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흐른 자료입니다만 지난 2002년 당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두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2000년 이후 157건의 군대 내 사망사고 원인을 군에서는 대부분 개인 탓으로 밝혔는데 군 사망사건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면 98%가 군 내부 문제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98% 등치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 군 내부 탓, 개인 탓. 이 너무 극과 극인데요. 이게 군 내부에서도 어떤 큰 사건들이죠. 보통 큰 사건들이 은폐 축소되는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군이라고 하는 문화에 제가
좀 이것은 좀 비판하고 싶은 문화가 무한 책임을 지는 문화라는 거예요. 뭔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선 선상에 있는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그렇죠. 간부들이 초급 간부도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이라고 하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예. 하는 혐의로 이제 사건이 송치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초급 간부라고 해봐야 이번 최상병 특검 사건에서도 중위 그리고 하사, 중사 정도의 계급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실 저희보다도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슷한 청년 세대들인데 군대에서 위의 별이 아니라 다른 별을 달고 나오게 되는 이상한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실제 직접적인 그 사안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서로 지켜주려고 하는 군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성상 은폐 축소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무한 책임을 지는 문화는 좀 없어지고 좀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이 좀 바라봐야 하는 좀 관점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성 위원장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김진일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제 문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가 이제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제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쳐서 나오는 사건 자체적으로도 군 내부에서 이게 진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문화가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회자가 되면 어떠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요러요러한 것 때문에 완전히 수사가 완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리한 측면으로 이제 정보를 흘린다든지 그런 일이 이번에도 사실상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 자체적으로 수사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이제 공개적으로 진실되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축소되고 은폐되는 것들이 반복돼서 이번에 이제 앞에도 특별위원회가 특별법으로 발의가 됐었는데 그게 시한이 종료되고 만료가 되면서 다시 국방부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군의 이제 책임 문제를 어떻게 지우는지에 따라서 이거 천차만별의 결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해병대에서 그 총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이후의 사고 대책이 총기 그 탄약함을 열쇠로 잠고 2개로 잠궈두고 각각의 병사가 쥐고 있는 형태로 빈 탄약집을 들고 근무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원인은 뭐냐면 군이 정치권에 흔들려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은 군만의 이제 그 군기를 가져야 되고 정치인은 군 관계에 있어서 최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지만 국가의 안보가 좀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이첩 얘기가 나오는 민관으로 건데. 이제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에 관해서는 민간으로 이관이 되게 지금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초동 수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군에서 하고 있어서 수사의 완결성 측면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순직한 해병 사망 사고 관련해서는 뭐 전화를 안 했다가 또 전화를 몇 통이나 했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군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 아이 이제 걱정이 돼서 보내겠냐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실시간 댓글로도 지금 어느 부모가 귀한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겠습니까? 라고 남기시기도 하셨고 지금 이런 신뢰도 하락의 문제도 있고 군을 좀 믿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최근 군에서는 임관 5년에서 한 10년 사이 장교 부사관들이 대거 군을 등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예를 들자면 경력 5년에서 이제 10년 정도 요 사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간다는 건데 이게 회사 내에서도 타격이 적지 않은데 요즘 젊은 공무원도 그렇고 군에서는 이제 3040 중견 간부들이 이탈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자유인데요. 민간으로 나가서 뭐 본인의 또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다는 건 자유인데 이 전반적인 좀 흐름은 좀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은데 이번에 또 김진일 전 대변인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 군 초급 간부죠. 단기 장교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이탈자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초급 간부들이
정말 지금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제 일반 부분이 병사를 중심으로 군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지다 보니 그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초급 간부라고 하더라도 일반 병사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급여 수준도 비슷하죠. 그리고 군대 희생해야 되는 기간, 군 복무 기간은 더 길죠. 그리고 책임 아까 말했던 군에서 지는 책임 또한 책임 소재가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이러다 보니 군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도 좀 이탈하고 싶다라는 전화가 저한테도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몇이다, 뭐 K 방산 이러는데 지금 군 내부 문제가 참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면 좀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런 인력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김진일 대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군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수직적인 문화 때문에 예. 부당한 지시라든지 불합리한 것도 사실 계속 감내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군 업무의 특성상 야근도 많고 훈련도 많은데다가 또 업무에 과중도 이제 있으면서 이제 급여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예. 거죠. 이제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로 또 각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것과 이제 그 제공되는 거주지도 이제 생각보다 열악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거 환경 자체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탈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요. 이제 업무 과중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탈자가 생기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군 내부에 있는 분들은 다시 또 업무 과정에 악순환을 겪게 되고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근골격계 질환, 이제 척추라든지 그런 질환을 또 앓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출생률이 최근에 굉장히 떨어져서 이후에 뭐 병력 부족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것부터 지금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 그 이제 젊은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급여도 그렇게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병장 월급 200만 원 공약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내세웠던 공약이었습니까? 이게 그 병장 월급? 군사 그 예. 일반 기간병이죠. 기간병의 예. 월급은 여야의 합치로 이제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뭐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이제 현실이 됐는데 네. 그 어떤 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부사관들의 이탈은요. 그러니까 장교와 어찌 보면 병사 또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처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다. 저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병장 200만 원 월급 되니까 군 간부들, 이 중견 간부들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 역차별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전반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좀 같이 좀 맞춰줬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예. 게 지금 초급 간부들, 이렇게 부사관님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병사들을 다 관리를 하고 예. 또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를 다시 습득시키도록 훈련을 하는 이제 또 국방력의 근간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제 점차적으로 사실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초과 그 근무 수당에 네네. 대해서 상한이 있었기 때문에 월 57시간 이상 일을 해도 그 이후에는 이제 보전을 다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실태였고요. 당직 수당 같은 경우도 평일에는 한 이제 10,000원 정도 수준으로 사실상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처우 개선은 점진적으로 또 앞으로도 되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심 정말 중요한데요. 예, 군인으로서. 그런데 어느 정도 인식도 전환해 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우도 좀 충분히 해주고 이 처우 개선이 있어야 애국심이 더 고취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중견 간부들은 도저히 동력이 안 생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사실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지원한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애긍심 그리고 그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예. 하죠. 그 정신 하나로 지원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장교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단기 장교로서 그렇게 3년간 복무하겠다라고 용기 내서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의 기간이 흔들렸다라고 보는 게 이 애국심마저 그리고 자긍심마저 흔들리다 보니 이런 처우 개선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또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문자로 0192님께서는 마치 학생 인권 지키려다 교권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다르게 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가 좀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고요. 오늘 특히나 또 현충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대 관련 이슈를 저희가 꺼내 봤었는데 이 군 자체가 국가 안보의 근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안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각 당의 입장도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찾아보지 못해가지고요. 저도 군 관련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으로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초급 간부는 대다수가 70% 정도가 단기 장교로서 복무를 하고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많은 장교 그리고 부사관 복무를 한 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군질 민지로 전환하는 과정도 위탁 교육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의 군 위탁 과정은 다 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군지를 민지로 전환하는 군 위탁 과정도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냈었고 간담회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이 이제 그 군인들 같은 경우는 휴일에도 휴가를 또 이제 써야 하는 그러한 부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간담회라든지 공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앞장서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하고 부당한 일로 그다음에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우리가 또 진실을 규명하는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무리될 때 그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표결에 다시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일단 저희 당론은 변함이 없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의 문제지 저는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입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들들과 형제들을 군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특검법이 꼭 통과가 되어서 또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사건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일 전 대변인은 어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22대 국회가 반쪽짜리로 열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뉴스는? 지금 그 위원장 자리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2주 뒤에 들어야겠는데요. 그러면 2주 뒤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일, 우서영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